네, 이 시각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8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일본은행에서도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세계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 이때 우리가 세계 경기는 어떻게 진단을 해야 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의 통화정책 방향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심층 진단을 하는 시간 오늘 또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시아금융학회의 오정근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또 모시게 됐는데요. 저희가 일단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아직까지 끝이 안 났으니까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짚어보기로 네네. 하고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은 앞서서도 알아봤듯이 오늘 새벽 미국 증시도 QE 축소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QE 축소가 또 9월에 단행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약간 힘을 얻고 있는 양상인데 네, 그렇습니다. 9월에 단행될 수 있을 만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본래 이제 그 미 연준이 미국 실업률이 7%가 되면은 단행하겠다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7%라는 것이 작년 연말에 실업률이 7.8%였는데 6개월 내내 0.2%포인트밖에 하락하지 않아가지고 6월 달에 7.6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연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외에도 기대 밖으로 7월 달 실업률이 7.4가 나오면서 네. 1개월 사이에 0.2%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속도로 간다 그러면은 9월쯤에 7.0%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전망 때문에 9월 17, 18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출구 전략 단행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네. 제 생각으로는 9월 달에 하기엔 조금 리스크가 크다. 왜냐하면 9월 17, 18일 하려고 그러면 8월 지표를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8월 그 실업률 지표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또 중요하고요. 최근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미국의 그 포인트는 실업률이 0.2%포인트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취업자 수가 16만 명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네. 7월 달에. 본래 기대가 한 19만 명 정도 생각했는데. 그래서 미국도 보니까 구직 단염자가 증가하면서 그쵸. 실업률이 낮아졌다. 이게 이제 한국과 똑같은 건데 그것 때문에 FOMC에서 내부적으로 이 얘기가 지금 실업률이 낮아지긴 했지만은 구직 단염자 증가한 것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9월 달에 하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좀 많이 네. 나와서 저 생각으로는 아마 이런 정도 추세를 간다 그러면 10월 29, 30일 있을 FOMC 정도에서 단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늦어도 금년 중에는 하는데 네. 제 생각으로는 그런 지표의 동향을 볼 때 10월 FOMC에서 단행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양적 완화의 축소, 이 척도가 되는 것이 경기 회복인데 경기 회복의 속도를 봤을 때 9월은 약간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네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어요. 네. 아무튼 장기적으로 보자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양적 완화가 축소가 된다는 것은 금융시장에는 어쩔 수 없이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질서 있는 출구 전략을 통해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생각하는 것은 세 단계입니다. 한꺼번에 네.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이라는데 굉장히 그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크게 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미 연준의 그 버냉키가 출구 전략 로드맵을 발표한 가지고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시한 방법 중 하나가 일단은 이번 출구 전략이라는 게 뭐 돈을 완전히 다 거둔다는 게 아니고 월 850억 달러를 풀고 있는 푸는 돈을 잠진적으로 적게 풀어가지고 한 내년 중반까지 덜 풀겠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현재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인데 이거를 정상 수준으로 올리는 단계를 그 다음에 또 시작을 하고 그건 아마 내년 중반경부터 시작될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너무 돈이 많이 풀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돈이 이제 약 그 미국의 본원 통화 기준으로 평상시에 1조 달러인데 지금 3조 달러까지 풀렸거든요. 3배가 많이 풀린 거죠. 네. 이것을 그 다음에 이제 전면적으로 회수해서 정상화시킨다. 이런 3단계 전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그중에 첫 번째 아주 약한 많이 지금 풀고 있는 월 850억 달러 풀고 있는 돈을 전면적으로 줄여서 그만 풀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아직까지 양적 완화 축소가 진행된 것도 아니지만 네네. 이렇게 유동성 흡수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가 순수하게 경기 회복이 됐구나 여기에 따른 순풍을 우리 네네. 경제가 맞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제 시간이 생각으로는 이제 걸릴까요? 문제는 그 미국 경제가 언제 회복되느냐 문제인데요. 네. IMF 가 잠시만요. 저희 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결과가 네, 지금 네, 나왔습니다. 동결됐군요. 저도 네, 그런 동결이 생각이에요. 됐네요. 연 2.5%로 예상했던 것처럼 동결이 됐는데요. 저희가 취재기자 연결해서 먼저 자세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약간 연결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서동구 부장님 이번에 금리 동결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어차피 예상은 했죠. 네. 그리고 특히 오늘 시장에 대해서 뭐 변동성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다만 전체적으로 한국은행도 하반기에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미흡하다면은 하반기에는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은행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먼저 자세한 내용 정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필 기자 전해주시죠. 네, 8월 기준금리가 시장 예상처럼 2.5%로 동결됐습니다. 지난 5월 한 차례 인하 이후 석 달 연속 동결된 것인데요. 전문가들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체감 경기가 여전히 좋지 못하지만 숫자로 나타나는 지표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가 동결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지난달 7월 한은이 수정 경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올해 2.6%에서 2.8%로 내년의 경우는 3.8%에서 4%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경제 전망치 상향 조정 이후 첫 금통위에서 역시 경기 판단을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7월 산업 생산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고 또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보면 미국과 유로존, 중국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는 상황이어서 금리 변동에 변수가 되지 못한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주변 신흥국들에 비해 여건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과 관련해 FOMC 정책 변화가 크지 않았던 점도 8월 금리 동결에 영향을 준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부 금통위원들은 중장기적으로 4분기 이후 양적 완화의 축소가 재논의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기한 바 있지만 국내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동결 기조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을 예견하는 견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 11시 30분 김중수 한은 총재의 브리핑 등에서 그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네, 한국은행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먼저 알아봤는데 예상을 했던 것처럼 네네.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또 일각에서는 앞서서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을 예견하는 시각도 있다라고 기자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으로 이제 저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년의 경제 전망치를 2.8%로 상향 전망하면서 네. 이미 동결될 걸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의 포인트는 지난번에 그 상향 전망한 것이 과연 하반기에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설비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5.1%거든요. 근데 예. 하반기에 하는 전망해 보니까 11.7%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국내 여러 가지 여건들, 경제민주화 관련법, 또 상법 개정안, 노동 관련 이런 거 볼 때 하반기에 과연 지난 하반기에 너무 낮아진 기저 효과 있기는 하지만은 11.7%가 올라가겠냐는 너무 것에 괴리가 크네요. 회의론이 많기 때문에 네. 아마 2, 4분기 GDP 확정치 지금 왜냐하면 지난번 속보치가 나왔거든요. 확정치가 나오면서 이제 좀 더 방향을 가늠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현재 그 한국의 그 GDP 갭률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예요. 이게 마이너스면은 금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이게 마이너스예요, 지금은. 네. 마이너스인데 한 가지 변수는 미국의 출구 전략을 하게 되면 또 돈이 나가니까 한국은 지금 딜레마예요. 돈이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은 그런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당분간 네. 한국은행도 동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설비 투자가 한은이 전망한 것처럼 하반기에 11.7%라는 큰 폭 증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더라도 물론 전분기 대비해서 0%는 넘어섰고 1%대 네.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소비와 투자가 정말 부실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좀 나와야 지금 가장 될까요? 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 4분기 속보치가 1.1이 예. 나왔어요. 9분기 만에 1%에 올랐었는데 이 가장 큰 것이 정부 소비 지출이거든요. 정부 소비 지출이 이제 왜냐하면 추경도 있었고 그다음에 하반기 걸 많이 또 땡겼었거든요. 네. 그럼 하반기엔 재정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또 세금도 안 거치거든요. 지금 현재 세금이 금년 연중해서 약 20조 정도 덜 거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소비는 큰 문제가 뭐냐면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 집값은 계속 하락하면서 소비 여력이 없어요. 그럼 투자는 경제민주화 관련법, 그다음에 상법, 그다음에 노동 문제, 게다가 아베노믹스 이런 것 때문에 게다가 중국 경제
또 성장률 하향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전망이 그렇게 밝게 나올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경제민주화도 중요하고 뭐 상법 개정도 중요하고 노동 현안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 유보한다든지 불협불급한 거 좀 유보하면서 기업들 하여금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것 중 하나가 삼성전자가 금년에 4조를 투자한 데서 굉장히 기뻤는데 네. 내용을 읽어보니까 22조는 해외에 투자하고 2조만 국내에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하반기 우리나라의 경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까 제가 경기 사이클 보면은 지금 예. 현재 그 그래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린 게 있는데 바로 저건데 예를 들어서 경기 종합지수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대개 98에서 102 사이로 움직이거든요. 예. 그럼 저기 이제 보면 파란 건데 대개 파란 게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거의 98 근처에 와 있어요. 그럼 저점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대개 동행지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가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이제 약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경기 사이클로 본다면은 지금 저점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네. 이것이 바로 한은의 그 전망 상향의 토대가 되고 있는 건데 문제의 변수는 저기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1998년도와 그다음에 2008, 9년도에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98m 뚝 떨어졌거든요. 다시 말하면 위기가 오면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변수는 경기 변동지수로 보면은 지금 저점에 와 있는데 아베노믹스나 혹은 중국의 성장률 하향 이런 것 때문에 위기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올라갈 것인가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좀 네.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베노믹스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와 오늘 또 일본에서도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점들 그리고 아베노믹스가 좀 강화가 되어야 또 될 텐데 일본의 입장으로는 네네. 지금 강화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서 일본 내 니케이도 어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네. 이런 점들 제가 일본의 보기에는 이슈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엔 일본이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지난번 G20 회의에서도 아베노믹스에 대한 지지를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일본이 말이죠. 그 실업률이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았었어요. 네. 그 6월 달 실업률이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로 돌았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의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일본의 성장률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베노믹스 덕분 생각하고 중요한 중 하나는 그런 배경하에서 지난번 참여선거에서 아베가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3년간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금통이 일본의 그 통화정책회의에서 아베노믹스를 좀 더 강하게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제 아베노믹스 얘기는 통화 측면에서 얘기로는 일본에 보는 통화 약 130조 엔인데 네. 260조 엔까지 늘리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밀고 나가면서 지금 약간 주춤하던 엔저가 다시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시아금융학회 오정근 회장 모시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다뤄보면서 미국과 그리고 일본의 통화정책의 방향성까지 다양한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